안녕하세요. 락스 유즈앱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로 구현된 앱을 일단은 데이터 제이슨으로 해서 그냥 로컬에서 데이터 불러와서 화면에 출력했던 정적인 앱을 슈퍼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앱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화면은 지금 데이터 제이슨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냥 화면에 목록을 출력하고 클릭했을 때 상세 내용이 나오는, 그리고 이전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링크도 살아있는 리액트로 만들어진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우리는 슈퍼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겠답니다. 자, 현재 이 프로젝트는 실버 회원 폴더, 리액트 폴더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폴더에 있는 거 다운로드를 하시면 일단은 다운로드 폴더 안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면 화면과 같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노드 모듈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VS 코드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VS 코드에서 오픈을 하고 일단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열고 일단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npm install 할게요. 패키지가 다 설치됐으면 그러면 npm start 해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한 프로젝트를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록이 조회가 되고 있고, 목록을 클릭했을 때 해당 내용의 상세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걸 저는 슈퍼베이스, 파이어베이스와 비슷한 백엔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슈퍼베이스를 이용해서 화면과 같이 이렇게 목록이 조회되는, 그리고 클릭했을 때는 해당 내용의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지금 썸네일이 나타나는 기능까지는 구현을 안 해서 제목과 내용 정도 나오고 있어요. 다시 홈을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기존에는 없던 백엔드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인설트에서 화면에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슈퍼베이스가 제공하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했을 때 관리자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양식이 나오고,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했을 때 아까 화면의 이 부분에 새로운 내용이 반영되게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연동하는 이런 앱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폴더 안의 프로젝트는 지금 데이터 형식을 보면 소스 폴더 안에 데이터 제이슨 해서 항목 화면에 출력할 걸 배열 안에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해서 3개를 직접 하드 코딩해서 넣어 놓은 상태고, 이거를 지금 요 index.js 연결되어 있는 app.js에서 목록을 그냥 불러오고, 그 목록을 불러온 걸 자식 컴포넌트인 홈 컴포넌트에 전달을 해서 홈 컴포넌트는 그 컴포넌트에 있는 부모로부터 좀 넘겨받은 이 데이터 프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홈 JS를 보시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받아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맵을 이용해서 최근 글 3개만 가져와서 그 안에 썸네일, 그 안에 타이틀 정도를 이렇게 출력하는 리액트 앱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하드 코딩해서 데이터 제이슨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여기에다가 목록을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스파베이스를 이용해서 화면의 내용을 입력하면, 앞서 제가 insert라는 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insert라는 페이지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하면 그게 자동으로 앞서 만들어진 이 우리가 만든 HTML 폼의 레이아웃하고 똑같이 나오게 구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서 파이어베이스와 슈퍼베이스의 간단한 차이점을 본 다음에 슈퍼베이스에서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베이스와 슈퍼베이스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슈퍼베이스는 PostgreSQL,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SQL 쿼리를 직접 작성하거나 얘들이 제공하는 슈퍼베이스가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쉽게 SQL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는 NoSQL 기반이죠. 컬렉션을 만들고 그 안에 문서를 만드는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했었습니다. 자, 백엔드 기능으로는 스파베이스는 서벌리스 백엔드로 RESTful API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그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사용자 인증,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기능 등 파이어베이스에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등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스파베이스는 OAuth 또는 이메일, 매직 링크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을 해요. 앞서 소셜 링크인도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도 모두 제공을 합니다. 파이어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구글의 인증 또는 페이스북 또는 애플 등 주요 소셜 로그인과 이메일 인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한다거나 로그인한다는 것들 모두 다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호스팅을 보면 스파베이스는 자동으로 포스트그레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자체 호스팅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앱을 구현할 때는 백엔드 서비스, 즉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것과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파일의 경로를 확인해서 배포는 GitHub와 연동을 하고 GitHub와 넷릿 파일을 연동해서 저는 배포를 해볼까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베이스 호스팅을 통해서 마찬가지 웹 호스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SQL 친화적인 개발자를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픈소스고 파이어베이스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시간 기능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스파베이스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일주일 동안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퍼즈 기능이 있어요. 그 자동으로 정지되는 기능을 풀려면 고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프라이싱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베이스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지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SQL의 문법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스파베이스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빠른 개발과 구글 생태계,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하는 거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URL 스파베이스 구글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스파베이스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프라이싱에 가보시면 Start for Free, 자, 이렇게 해서 무료로 시작하실 수가 있겠고요. API 리퀘스트 해서 그러니까 호출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000명의 활성화된 유저가 방문할 수 있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500MB까지 제공하고요. 밴드위드, 그러니까 트래픽은 5GB, 그리고 1GB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Free project are purged after 1 week of inactivity 라고 해서 활동이 없을 때는 일주일 후에는 퍼즈가 된다 라고 나와 있고, 일단은 무료 계정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2개까지는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보드에 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2개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inactive 해서 퍼즈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new organization 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고 그거 안에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조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new 프로젝트를 바로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 조직을 하나 만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organization 해서 저는 이지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퍼스널 프리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create organization 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region 해서 위치, 우리 서울과 가장 가까운 위치는 서울이겠네요. 이렇게 서울을 선택해서 지정해 주시고 하단에 create new project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비번 입력하랍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비번을 입력해 주시고 create new projec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프로젝트의 API 키들이 만들어져요. public key 있고 그 다음에 secret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URL 해서 RESTful endpoint, 그러니까 다른 API로 설명을 드리면 반환 주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한 결과를 받을 주소가 되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지금 자동으로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uthentication, 인증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 또는 엣지 펑션 등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앞서 우리가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 제이슨으로 돼 있던 부분을 여기에서 데이터 제이슨에다가 하드 코딩해서 넣었던 데이터를 이제 슈퍼베이스에 제공하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 들어가는 것들, 조회하는 거, 그 정도만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넣을 때 이미지를 추가하는 부분까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타이틀과 내용, 그 다음에 기존에는 뭐 썸네일 안에 설명 2개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심플하게 제목, 설명, 그리고 썸네일 요 3개만 들어가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테이블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뉴 테이블을 눌러서 앞서 제목, 그 다음에 설명, 그리고 썸네일 들어가는 컬럼이 필요해요. 자, 뉴 테이블 클릭했고 테이블의 이름은 포트폴리오라고 해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라고 해줬고 자, 여기 recommended 돼 있는 상태는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ID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프라이머리 키 해서 PK가 자동으로 있어요. 그래서 글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1번, 2번, 3번 해서 0번으로 늘어날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연월일 시분초가 들어가는 created at 그러니까 생성일이 들어가는 컬럼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dd 컬럼을 눌러서 타이틀 그리고 제목 그리고 썸네일에 들어가는 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컬럼을 눌렀고 컬럼의 이름 입력할게요. 타이틀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이라고 입력하고 타이틀의 타입은 텍스트가 들어갈 거니까요. var 캐릭터 해서 variable length 해서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열 스트링, 문자 스트링에 자, 이렇게 해서 기본값은 일단은 빈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 column 해서 컨텐트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은 기본적으로 null 해서 기본값은 빈 값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입력하는 칸이고요. 긴 글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내용 부분에는 텍스트 해서 넣겠습니다. 자, 타이틀과 제목 들어가는 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썸네일을 파일을 등록하고 그 파일에 경로가 들어갈 컬럼이 필요한 거예요. 컬럼은 썸네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var 캐릭터 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다 지금 널 값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기본값은 빈거 라고 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에 세이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서 포트폴리오 테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임시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데이터가 출력되는지를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여기 우측에 버튼을 누르면 View in Table Editor 있어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는데 CSV에서 데이터를 임포트 할 거니 아니면 직접 인설트해서 데이터를 넣을 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데이터는 인설트해서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row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id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긴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날짜 부분은 현재 now로 되어 있습니다. now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여기 달력을 클릭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목은 그냥 포트폴리오 01번 1번 내용도 일단은 01번 썸네일의 주소는 지금 없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세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 줬어요. 보시면 id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created at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는 걸로 기존의 리액트 앱을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구현했던 리액트의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는 과정이 관심 있으시다면 2월 6일에 개강 예정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해당 과정의 커리큘럼과 상담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